로그 함수, 그러니까 적분이 나오면 되게 중요한데 요거 로그 미분이에요. 이게 로그 미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색 피고 요거부터 하자. 따라서 그냥 이 함수는 양변의 ln으로 바꾸라는 거죠. ln fx를 하면 l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한 형태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세요. 거기까지 했는데. 아 했어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여기가 fx분의 f'x가 되니까 여기는 미분하면 2x 플러스 1분의 2x가 되고 곱인데 더하는 거. 로그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내는 거니까 1002번도 있네? 1002번은 좀 많이 가야 되겠네. 이거네요. 자, 이 문제는 또 무슨 문제인가 봅시다. 일사분면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요걸 미분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f'x는 역시 로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x분의 요거 미분한 거 세컨트 제곱 x죠. 이게 탄젠트 x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역수 취하면 사인분의 코사인이 나와요. 그 다음 코사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세컨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니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면 하나가 좀 줄죠. 이렇게 좀 계산하기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편한 대로 됐죠? 1002번. 12분의 파이. 아,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는 어떻게 들고? 그러네요. 12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라. 더하기 주기. 12분의 파이를 구하라. 그쵸? 여기까지 됐네요. 12분의 파이는 구하기 어렵죠. 여기 정리하라는 거네, 이 문제. 그쵸? 그래서 여기가 2 sin x 코사인 x로 바꾸고 여기를 2배 이렇게 바꿔줘요. 됐어. 그러면 여기가 사인 2x. sin 2x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12분의 파이면 6분의 파이가 되죠. 특수각이 되네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땡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네. 여기서 생각하면 되게 안 풀렸었겠네요. 그러네요. (30번을) 가볼까요? 뭐 많죠 항이. 이 정도 많으면 lnx 로그 함수 하죠. 그렇죠? 그래서 2
얘는 실제로는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씌워서 하는 게 맞아요. 양변에 절대값 씌워서 하는 게 식으로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정리하고 나면 다시 또 절대값 안 씌워져서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빼고 할게요. 원래는 절대값 씌워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미분하면 fx분의 f'x는 x-1분의 2가 되고 여기는 x-2분의 1이 되고 1이 되죠. 그럼 다시 fx를 곱해서 하지 말고 여기다가 f4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4 집어넣으면 분모 1 되고 4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곱하기 18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 18이고 여기다 4를 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값이 훨씬 간단하게 계산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조금 풀어보세요. 여기 이제 아니면 제곱해서 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밑에 거 제곱분에 하나씩 하나씩 해도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거였으면 얘기하세요. 그거 다시 해줄게. 목셈 미분. 이게 사실 3개 항만 되더라도 조금 귀찮하기 까다로워. 많아. 앞에 거 미분할 때 곱에 미분하고 뒤에 것도 가만히 놓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로그 미분법을 쓰는 이유가 훨씬 좀 간단해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34번. 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미분을 해서 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걸 미분한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는데 이 f 3분의 파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2의 fx 제곱된 함수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럴 때도 양변에 ln을 택하면 로그를 택하면 이렇게 택하는 거죠.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되냐면 fx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어요. 왼쪽은. 그 다음 전체 2분의 1 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ln 1 플러스 sin x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미분하기 시작하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왜냐면 sin 3분의 파이 값은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로그 함수에 대한 식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ln 함수, 로그 함수 미분은 함수의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왠지 로그를 택하면 좀 편하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지? 이제 그런 느낌들을 자꾸 받는 문제예요. 할 수 있겠죠? 짜각짜각 또 해봅시다. 다음 58번 넘어가겠죠? 여러 가지 미분법은 빼고 매개변수가 먼저. 매개변수가 먼저. 이거야? 유형삼? 맞아? 음함수인데. 아 음함수에서 유형3이야? 요거 다 음함수에서 나온 거야? 유형 3, 6, 5 5, 6은 거기서 나온 거지? 아닌데. 앞에서. 앞에서 오케이
그러면 58번. t가 1일 때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t가 1이니까 x점, y점은 구할 수 있네요. 그죠? t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3 마이너스 a가 되고요. t가 1이면 1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사실 이 매개 변수가 어떤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꽤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에서의 접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입니다. 접선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고, 이게 이제 우리는 탄젠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여기 접선의 x축의 양의 방향 이런 각의 크기다. 이런 얘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45도를 만드는 거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죠.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 1입니다. 기울기가 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의 미분계수 dx분의 dy, 저 함수는 t에 관한 함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개 변수라 그랬으니까 x와 y의 함수예요. 그리고 요게 어떨 때? P점에서 뭐 이렇게 3-a,1일 때, 또는 t가 1일 때, 둘 중에 어떤 게 되든 상관이 없네요. 그죠? 요거일 때의 기울기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dx분의 dy를 구할 수는 없죠. 둘이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쪽은 dt분의 dx, 이쪽은 dt분의 dy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수학책에서는 이렇게 기호 많이 써요. 알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값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큰 대괄호 쓰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짝대기 써도 괜찮으니까 두 개 같은 기호라고 봐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하면 dt분의 dx 하면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죠? 이거 2t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여긴 dt분의 dy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 제곱 더하기 2at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그 1 집어넣으면 되죠. 2 빼기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빼기 a니까 빼기 a,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기울기의 값이 1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유형 5. 유형 5는 뭘까요? 무슨 접선의 방정식이 벌써 나왔죠? 책 진짜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아. 문제집을 맞추려고 뒤에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또 했네요. 했어요. 응? 여긴 했어요. 여긴 했어요? 이 중에 어떤 문제를 좀 볼까? 아니 그 63번 같은 63번 같은 거? 대응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에요.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인데, 사실 방정식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좀 어려워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되게 좀 특이한 곡선이라서 이제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데요. 이렇게 원형 이렇게 구를 만들고 통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구를 달아. 이렇게 정구를 달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실 딱 요점이어야지. 요점에서 빛을 딱 켜. 그 다음에 여기 실내 빛을 딱 끈 다음에 얘를 또르르 굴리면 얘가 이제 요렇게 움직여. 이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높이가 똑같이 올라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 요걸 이제 여기에 요만큼 더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간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에 세타에 대해서 이 점의 위치를 x와 y로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이게 저게 구해져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저런 식의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경사면에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물건을 내려놨을 때 이게 제일 빨리 떨어지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으로도 옆에 경사면이 하나 있어서 둘 다 똑같이 해서 딱 놓고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동안 얘는 샥 이렇게 여기 와 있어요. 이래서 뭐 최단 시간 곡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여기다 하나 놓고 둘을 딱 놓으면 얘가 여기 떨어질 동안에 얘도 이렇게 와서 둘이 동시에 딱 와요. 높이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도달하는 곡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빨리 빗면을 내려오는 곡선 중에 하나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곡선이죠. 그래서 그 놀이동산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이 하고 탈 때 그 곡선의 형태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제 되게 좀 유명한 곡선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떤 세타에 의해서 x가 결정되고 세타에 의해서 y가 결정되니까 그걸 우린 대응한다라 그러는 거죠. 그럼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얼마죠? 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x가 1이 될 거고,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이 빼기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점이 하나, x, y 점이 드디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만큼 가면 점이 이 점으로 결정이 돼요. 저거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대응은 그럼 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세타가 파이일 때의 어떤 점이랑 얘랑 같은 거죠. 사실은 함수값이죠. 함수값. 대응하는 게 함수니까.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보면 나오겠지만 y 마이너스 그 점 a,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b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런데 요거 미분하면 dx분의 dy를 구하면 이 함수가 누구의 함수로 나오냐면 얘가 세타의 함수로 나오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를 대입하시면 돼요. 파이를 대입하면 그 값을 딱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를 대입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 점은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점은 한 점으로 하나씩 만납니다 라는 거죠. 그럼 됐어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유형 5번이 넘어가고요. 이거죠. 그치, 이쪽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저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아까 했던 거랑.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P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해. 요 방정식을 조금 그냥 그려주면 이거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여기가 P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공이 얘가 지금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딱 접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굴러갔어. 이렇게 굴러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접했다 그러면 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바로 이 거리예요. 이 거리. 원래 저기가 여기 붙어 있었을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거리랑 같아요. 저기 굴러온 거니까 싹 이렇게 굴러오면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실을 한 바퀴 묶어놓고 이거 딱 끄는 다음에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이렇게 풀려 있겠죠. 그럼 여기가 딱 묶여 있었다고 치면 이 묶임 요만큼의 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요만큼이 바로 여기 거리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 길이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니까 A니까 여기가 A 세타예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 세타예요. 코의 길이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 한번 그냥 나온 김에 그냥 그림에서 해봅시다. 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A니까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A 사인 세타죠. 그래서 A 사인 세타.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A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이 점은 여기서 A 사인 세타만큼 뒤로 가면 나오죠? 그렇죠? A 세타만큼 갔다가 A 사인 세타만큼 뒤로 가면 딱 이 점의 x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x는 A 세타에서 A 사인 세타만큼 뒤로 가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자, y는 얼마큼이냐면 요 반지름은 항상 a로 일정하잖아, 그치? 반지름에서 요만큼 내려온 거지. 그래서 반지름 a에서 요만큼 뺀 거예요. 그래서 a 반지름에서 a 코사인 세타를 뺀 거예요. 그래서 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면 도형을 알아서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개변수 미분법보다 매개변수 방정식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들라고는 안 해. 굳이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오는 문제는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얘는 뭘 그려줄까? 얘는 뭐 아까 그거랑 똑같으니까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 반지름이 2인 것짜리예요. 그걸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dx분의 dy를 구하는데 매개변수가 t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dx를 dt로 미분하고 여기는 dy를 dt로 미분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고 미분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t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괜찮아? 이거 답이 안 나오던데. 요거? 70번? 몇 번? 이거 미분 71번? 이거 어떤 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죠? 네. 60이니까 아 여기 2R이라서 화이팅! 자, 이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타에서 미분하고 하는데 여기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지금 많이 안 나올 테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음함수의 미분법을 합시다.
이것도 식을 쓰는 게 좀 어렵네요. 유형 3번 같은 경우인데 일단 이거 먼저 봅시다. 86번. 그림과 같이 눈높이가 1.5m인 사람이 일정한 속력으로 높이가 6m인 나무에 다가가고 있다. 거리가 x일 때 올려다본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이 x가 3일 때의 값을 구하세요. 식을 알아야지 3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식을 알아야지 3을 대입해. 이건 고정값이네요. 여기는 6 빼기 1.5 그러니까 4.5인가요? 4.5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식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4.5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근데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요. 그죠? x가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여기 사람이 있으면 보는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바뀌었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요거 세타도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상수가 아니라 둘 다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y에 대응하네. 얘를 만약에 이걸 y라고 놨다고 쳐봐. 각도를. 그럼 이건 탄젠트 y는 x분의 4.5인데 우리는 y는 이런 식이라면 그냥 dt분의 dx 바로 구하면 되죠. 근데 y라는 게 그냥 단독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어떤 초월함수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y로 미분하라는 게 음함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해? 식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y로 탄젠트 y, 그러니까 x로 탄젠트 y를 미분할 수 없으니까 이건 dy분의 d 탄젠트 y라고 쓰고 dx분의 dy라고 하면 음함수의 미분법이 되죠? 마치 매개변수 미분법처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되냐면 y 프라임으로 보면 돼요. 따라서 이런 식이 나오면 그냥 얘 y로 미분하고 y 프라임 반드시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y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y로 y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y 곱하기 y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방정식을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컨트 제곱 y 곱하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양쪽에 다 x로 미분한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3일 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네요. x가 3일 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식 만드는 거 모르겠어요. 이 식이 좀 그냥 까다로워. 그래서 요게 진짜 요거분의 요거로만 보면 되는데 지금 변수가 요거 요 길이니까 이걸 보고 탄젠트 세타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세타가 나온 순간 우리는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삼각함수 값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지금 x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세타 값도 모르고. 세타 값도 알면 좋긴 한데 세타 값을 모르죠. 여기가 3이면 얼마죠? 3이면 30분의 45니까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그죠? 그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아나?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타에다가 이걸 집어넣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요. 이게. 요건 했는데 요거는 구할 수 있는데 세타 x에 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구했어요 이 문제? 문제 풀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집어넣을 수 없으면 요거를 다시 x의 함수로 바꾸셔야 돼요. x, y가 다 알려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알려져 있으면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왜 진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여기가 3이면 근데 그 x에다 3 넣고 세터 구할 수 있나? 구해져요. 이게 3 이게 4.5잖아. 그때 세타니까 되네요. 되네요. 이게 2면 어떻게 되지? 이게 3 나오죠? 맞죠? 이게 내가 이게 2라고 생각하면 이게 3이 돼요. 이렇게 아까처럼 해서.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2, 3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와? 2는 4, 3, 3은 9니까 루트 13 이렇게 나오죠. 사이트 값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얘 세컨트 제곱 세타를 구하려면 세컨트 세타를 구하면 되고 세컨트 세타는 코사인 무 세타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게 나오니까 루트 13분의 2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역수는 2분의 루트 13이고 제곱하면 얘는 4분의 13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식을 조금 정리했더니 이렇게도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는 했다고 치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죠. 이것도 예쁘진 않네요.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그죠? 근데 탄젠트 세타가 요거였으니까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컨트 제곱 세타는 x제곱분의 4.5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다 3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응? 구해야 되는 게 응. 얘를 미분한 거예요? 얘에 대해서 x로 미분하는 거죠. 이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세타와 x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내야 돼. 그 다음에 세타와 x가 연관성이 있도록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식을 만드는 과정이 어렵죠. 항상.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식인가? 그것도 똑같은가요? 자, 여기는 x랑 y죠. 여기서 무슨 식이 만들어져? 딱 보니까 무슨 식이 나와? 그렇죠?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방정식 나오죠, 그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런데 dx분의 dy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x로 미분하면 요건 나올 텐데 요게 이제 y로 미분해서 음함수 미분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게 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식이죠. 근데 이거는 이해 못했어요. 그거는 다시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x고 여기가 4.5야. 여기가 세타야. 이것만 그려놔봐. 그럼 식은 어떻게 만들 건가? 물론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이변의 길이니까 세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제 세타가 들어가도록 식을 만들면 요거 분의 요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제일 예쁘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4.5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걔를 미분하라고요? 그렇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 식은 dx분의 d세타를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x로 미분하는 거지. 여기 유형이 좀 어렵네. 주어진 식에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식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은 까다로워요. 그죠? 수학에서 사실은 식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 그래서 도형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도형을 보고 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됐어요?
92번. 좀 더 있다 해도 돼요.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y와 x의 함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y와 x에 관한 함수면 접선 이렇게 나오면 그냥 dx분의 dy예요.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x와 y의 함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접선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2,1이니까 2,1을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조금 미분하시면 돼요. 음함수 미분은 해볼만 하죠, 그죠? 이제 식을 만드는 것만 조금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해볼만은 할 거예요. y로 미분하면 여기 2y, y 프라임 이렇게 하나 쓰고 여기도 다 변수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x 곱하기 y로 되어 있으면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이게 둘 다 변수로 보는 거예요. 음함수 미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양함수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잘 안 보이고 음함수 미분법은 x도 변수고 y도 변수입니다. 둘 다 변수입니다. 둘 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96번. 쟤랑 한 교점과 이렇게 돼 있죠. 한 교점과 교점을 찾아야 되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죠. 그러니까 y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을 거냐 x제곱에다 y를 집어넣을 거냐인데 여기가 지금 예쁘지 않으니까 y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야죠. 뭐.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점이 있는데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유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선이 이게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교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P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접선이 몇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접선 하나 그리고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을 하나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X축이 여기 있어서 여기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거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교점을 구하면 두 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만 나온다는 건 거의 접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려고 A는 1보다 큽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두 개 이상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A 1보다 큰 값만 A로 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집어넣었을 때 4차식이에요. 4차식. 4차식 풀기 어렵지만 여러분 분명히 풀리게 잘 되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만들진 않아요. 4차식에 한 근을 구하는데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A값만 구하면 이 A값은 여기보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예쁘죠? 여기서 구하는 거 A값은 구했어. A값은 구했으면 여기보다 여기 대입하는 게 훨씬 예쁘죠? 그래서 A를 대입해서 Y값은 A, A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높이가 A 제곱이 될 거고 요 점 구해서 요 점의 차이가 밑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세요. 96번은 왜냐면 음함수가 저렇게 나오면 음함수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되게 난감해요. 저거 사실은 포물선이거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는데 요렇게 생기는데 이게 x제곱이 뭐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시면 돼.
기하 배우면 저거 풀 수 있죠. 똑같아요. 그래도. 기하 배우면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생긴 거 몰라도 어쩔 수 없죠. 모를 때는 그냥 푸는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또 질문 없어요? 왜 갑자기 기운이 이렇게 없어졌어? 배고파서 그런가? 선생님 약 줄게. 약 먹어. 응? 잘안 났잖아요. 금방 나. 졸려 것 같은데. 아, 두통약은 안 졸려요.